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화면 설정. 자, 스마트폰을 깨워봅시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깨워볼게요. 자, 전화 앱을 열었을 때, 첫 화면에, 통화 앱을 열었을 때, 첫 화면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항상 키패드가 열리게 하는 경우와,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탭이 열리는 경우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사용한 앱이 열리도록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만약에, 연락처를 열었다가 전화 앱을 끄면, 그리고 전화 앱을 열면 마지막 열었던 탭이 나오죠. 자, 이런 경우와 항상 여러분은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쓰기 위해서 항상 키패드가 나오게 하는 경우, 여러분은 이게 편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자, 요 방법은요. 네, 요 방법은, 네, 키패드나 최근 기록 또는 연락처, 플레이스는 말고요. 플레이스는 말고요. 아, 아까 13 버전이신 분 계세요? 아까 안드로이드 13 버전이신 분? 자, 그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김정심님께서, 네,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요런 화면이네요. 마이 뉴스 미디어. 그래서, 플레이스라는 기능이 없어졌나 봐요. 심연희 님도 요렇게 아니, 심연희 님 10 버전이고, 네. 뭐, 인터넷 검색창처럼 네이버처럼 그런 화면으로 바뀌었네요. 네, 여기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 대신에, 네, 안드로이드 13 버전은 투데이라는 기능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금융증권, IT 과학 뭐 이런 식으로 요런 화면으로 바꿔서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나 이런 거 말고 바로 여기서 뉴스 검색을 할 수 있도록 13 버전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9 버전은 플레이스라는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플레이스라는 기능이 아예 없다고 배영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패드에, 네. 자, 이거 설정하는 방법은요. 키패드에 보시면, 네. 아, 배영수님. 콤이 2대뿐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폰으로 시청하고 계세요? 아쉽다. 착하시네요. 네, 착합니다. 네. 자, 아무튼, 모든, 점점점이 있어요. 점점점. 점점점을 누르면, 네, 메뉴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러분. 또는요, 다시요, 최근 기록도 눌러보시고, 점점점을 누르면, 네, 여기는 키패드 화면을 기본으로 설정이라고 바로 되어 있고, 여기도 설정이 보이시죠? 키패드. 잠깐만요. 네, 그리고 연락처에도 보시면, 연락처는 아니네요. 잠깐만요.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네. 아우, 버전이 다르니까 설명 드릴 게 많아서 막. 자, 여러분, 일단은요, 어, 키패드, 그리고 최근, 그냥 다 통일을 합시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있는 탭에서 할게요. 키패드 또는 최근 기록 탭에서, 자, 여기 눌러보세요. 키패드 또는 최근 기록. 저는 이쪽은 키패드, 이쪽은 최근 기록으로 해놓을게요. 자, 탭을, 점점점 버튼을 눌러보시면, 네, 점점점, 위에 점점점 또는 오른쪽에 점점점 더보기 버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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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연희님, 정말요. 네, 네. 자, 점점점 버튼을 누르면, 네, 이 부분이
두 가지 메뉴가 나타났을 거예요. 저는 지금 마지막 화면을 기본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키패드를 기본으로 설정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키패드를 기본 화면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메뉴가 뭐로 바뀌어 있냐면, 여기 메뉴가 뭐로 나타나냐면요. 어떻게? 네. 이 메뉴로 나타나 있을 거예요. 즉, 마지막 화면을 기본으로 설정하라고 이게 두 가지의 경우로 왔다 갔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는 메뉴가 상황에 따라서 토글돼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 화면으로 쓰고 있으면 키패드로 쓰라고 바뀌고요. 키패드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이라고 쓰고 있으면은 마지막 화면을 기본으로 설정으로 하라고 이 두 가지 메뉴의 메뉴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가 키패드를 기본으로 사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끄면요. 배영수님. 자, 끄면요. 끄고 다시 전화 앱을 열어보면요. 이제는 이렇게 항상 어떤 상황에서 꺼도 키패드가 열리거든요. 자, 플레이스에서 꺼볼게요. 플레이스에서 이렇게 꺼도, 네. 전화 앱을 열면, 네. 전화 앱을 열면 항상 키패드가 나와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요. 최근 기록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항상 최근 기록이 열리면 좋겠잖아요. 그런 분들은 마지막 화면을 기본으로 설정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하시고요. 잠시만요. 왜 얘가 여기가 나오죠? 음, 키패드를 기본 화면으로 설정. 또는 네, 마지막 화면을 기본으로 설정.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도 다시 점점점 눌러보면요. 네, 이게 아까 똑같은 메뉴가 키패드를 기본 화면으로 설정을 했던 게 마지막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이라고 바뀌어 있죠. 같은 자리에 메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그래서 항상 키패드가 편하신 분은 다시 키패드를 기본 화면으로 설정을 얘를 눌렀다가 다시 설정을 다시 눌러보시면 네, 똑같은 자리의 메뉴가 눌러보세요, 여러분. 키패드를 기본으로 사용이라고 바뀌었죠. 네. 그래서 키패드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면 항상 어디에서 닫았던 키패드가 열리고요. 나는 최근 기록에서 전화를 자주 쓰니까 최근 기록이 계속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지막 화면을 기본으로 설정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다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말인지 방구인지 조금 왔다 갔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첫 화면 설정 다 이해되셨을까요? 설정 이해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역시 우리 고수 학생들은 이해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 주시네요. 음. 자, 그러면 통화 녹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만 이해가 되셨을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항상 키패드가 이 화면이 열리는 걸 원하시면, 점점점 메뉴에서 마지막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으로 되어 있으면 키패드가 항상 열려요. 바꾸라고 할 때 요걸 바꾸면 마지막 열렸던 화면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항상 키패드가 열리시는 분은 마지막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고요. 안 누르면 돼요. 안 누르시면 됩니다.
안 누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항상 키패드가 열리게 했어요. 자, 플레이스 저는요 플레이스에서 또는 연락처에서 닫아요. 종료했습니다. 종료를 해도 전화 앱을 누르면 항상 키패드가 열리게 했어요. 여러분처럼. 야,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통화 녹음 설정 방법을 보기 전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화면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터넷에서 찾은 화면이에요. 전화번호가 노출이 안 돼서 이렇게 전화 통화가 걸려오면 네, 요런 화면에 전화가 나오죠. 요런 화면에 전화가 나오죠. 네. 그러면 네, 스피커 버튼은요. 스피커 버튼은 이건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전화기를 저만큼 놓고 통화를 하고 싶을 때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야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귀에 바짝 대면 뭐 전자파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싫으신 분은 저만치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스피커를 활성화시켜 놓은 다음에 통화를 하면 통화질에 뭐 거의 지장이 없이 통화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분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스피커를 통해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통화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목소리 차단은, 내 소리 차단은요, 내 소리 차단. 네, 요거는요, 여러분이 통화 중에 옆에서 누가 뭘, 길을 물어보거나 뭐 말을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답할 때는 내 소리 차단을 눌러놓고 대답을 해주면 내가 하는 소리가 상대방한테 전화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내 소리 차단이고요. 그 다음에 키패드라는 게 아까 숫자를 누르는 패드라 판이라 그랬죠? 네, 우리 요즘 안내전화 같은 거 통화를 하다 보면 뭐는 1번, 뭐는 2번 또는 비밀번호 두 자리를 눌러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는 키패드를 활성화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활성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자 전화를 자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이렇게 볼게요. 네, 네. 내 소리 차단, 키패드 했고요. 녹음, 자, 통화 중에 여러분이 녹음을 누르실 수가 있어요. 네, 녹음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자, 영상 통화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통화하는 영상 통화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 혼자서 중얼중얼 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은 분명히 손에 들고 또는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혼자 중얼중얼 하는 사람은 어, 귀를 잘 보세요. 귀에가 무선 스피커가 무선 이어폰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고요. 블루투스로 통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블루투스는 네 무선 스피커나 무선 이어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샘플로 보여드렸던 여기 보시면 네, 이쪽 보시면 네. 기어 S3이라는 이어폰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의 폰이에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이걸 누르시면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내려놔도 이어폰으로 통화가 가능한, 예, 물론 이거는 기기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네, 이제 녹음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금방,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통화를 녹음을 하고 싶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할 때 통화 시 녹음 버튼 있죠? 네, 아까 보여드렸던 네, 요 버튼. 네. 네. 전화하고 있을 때 요 버튼 녹음이라는 버튼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색깔은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터치를 하면 그 시점부터 녹음이 시작되고요. 녹음이 시작되고 있는 시분이 위에가 표시가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녹음 중지 끝납니다. 네, 그래서 통화 시 녹음 버튼을 터치를 하는 방법. 그런데 통화를 열심히 하다가
깜빡 녹음 버튼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누르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열심히 통화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통화가 안 되겠죠. 녹음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도 있냐면요. 나는 특정 사람, 예를 들어서, 특정 번호가 전화가 와서 통화를 연결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족, 아들, 손자들이 전화가 오면 연결하자마자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몇 사람 설정하는 게 힘들다. 그래서 나는 내가 통화하는 모든 통화 내역을 다 녹음을 하고 싶다. 모든 통화를 다 자동으로 녹음을 하고 싶다. 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특정인이 아니라 어떤 누구와의 통화도 다 녹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골라서 보시거나 골라서 들어보시고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녹음해서 삭제했던 것들을 다시 여러분이 복원도 하실 수가 있고. 자, 지금 제가 통화 내역을 잠깐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눌러서 예를 들어서 자, 눌러서 지금 여기 녹음 버튼이 있습니다. 자, 녹음 버튼이 있으면은요. 녹음 버튼이 있으면 지금부터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녹음이 되고 있고요. 예,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이 끝납니다. 이거는 지금 몇 번 방법이에요? 1번 방법인 거죠. 네, 1번 방법이죠. 끊을게요. 자, 1번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 특정 번호만 지정을 해서 그 번호와 통화할 때 알아서 자동으로 녹음되는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전화 앱을 열어야겠죠. 전화 앱을 열고요. 자, 요거는 바로 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네, 전화 앱을 실행을 하시고요. 오늘은 지난달에 못 해봤던 단축번호 등록과 통화 거절 메시지까지 할 거예요. 이거 잊어먹을까봐 한번 적어놔야겠다. 단축번호 등록을 하는 거, 단축번호 등록을 하면 1번을 누르면 전화가 가는 거죠. 그리고 영화관에 있다거나 운전 중이시다거나 또는 우리가 지금 수업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는 불당에서 불공을 드리고 계실 때 전화를 못 받을 때 전화를 바로 툭 끊어버리면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분의 상황을 메시지로 전달하면서 전화를 끊으면 그 상대방이 이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못 받구나 하고 좀 기분이 덜 나쁘고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전화 거절 메시지 작성하는 방법. 자, 이따가 할 거니까 잊어먹지 않도록 제가 적어놨어요. 자, 아무튼 자, 특정 번호에 지정한 전화를 녹음하도록 전화 앱을 실행을 일단 하겠죠. 전화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 점점점 더보기는데요. 플레이스나 투데이를 제외한 키패드, 최근 기록, 연락처 어디서든 다 하셔도 돼요. 자, 어디서든 다 키패드 또는 최근 기록, 연락처 모든 곳에서 점점점을 누르셔도 돼요. 제가 얘는 최근 기록에서 한번 해볼게요. 점점점, 점점점. 둘 다 설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정. 네, 그러면 자, 통화 녹음, 이쪽에는 지금 자동 녹음으로 설정을 해놨네요. 자, 여기서 통화 녹음을, 들어갑니다. 통화 녹음을 들어가고요. 통화 녹음. 자, 녹음 후 녹음 완료 알림을 받는다. 요거 활성화 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통화 자동 녹음을 먼저 활성화한 후에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요거 활성화해져 있어야 돼요. 활성화를 하고 통화 자동 녹음을 한 번 더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터치를 하면, 자, 세 가지 옵션이 나오죠. 세 가지 옵션. 모든 전화를 할 건지, 또는, 네, 이쪽도 터치해 볼게요. 네. 연락처에
연락처에 없는 번호와 통화할 때 통화를 저장을 할 건지. 그러니까 연락처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은 녹음을 패스하고 모르는 번호가 왔을 때 통화 내역을 저장을 한다 할 때는 요거를 이용하시는 거죠. 두 번째 거.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특정 번호와 통화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세 번째 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거. 세 번째 특정 번호와 전화할 때 통화 내역을 저장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걸 누르는 거죠. 얘는 선택한 번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택한 번호만. 네. 안드로이드 10 버전은 또는 선택한 번호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에 10 이하 버전은요. 번호 관리가 있고요. 12 버전은요. 자동으로 녹음할 번호, 자동으로 녹음할 번호를 들어가시거나 또는 번호 관리라는 10 이하 버전은 번호 관리, 12 이상은 자동으로 녹음할 번호. 네, 여기로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여기로 들어가십시오. 네. 그러면 네, 연락처나 최근 기록에서 번호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락처를 추천합니다. 연락처를 누르셔가지고요. 연락처를 눌러서 네, 자, 자주 녹음할 번호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저는 관리사무소, 또 하나는 강일동 주민센터, 네, 또 하나는 뭐 고고 투어 이런 식으로 연락처로 들어가서 연락처를 터치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 가능하세요. 네, 연락처에서 네, 요거 다 가능하시다는 거죠. 자, 여러 개 선택 가능합니다. 여러 개 선택 가능하시고요. 되셨다면 이제 완료를 해주시면 돼요. 완료. 네, 완료. 이게 왜 여러 번 됐죠? 같은 게? 아, 같은 연락처에 번호가 여러 개 들어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개 들어있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연락처를 이제 자동으로 녹음할 번호를 해제하고 싶다면 아시죠? 여러분, 똑같은 경로로 찾아오셔가지고 빼기를 누르면 그 번호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잠깐만요. 요번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완료해 주시면 돼요. 자, 뺄 때도 그냥 뺄 때는 완료 필요가 없고요. 추가할 때만 완료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뺐어요.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로 종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특정 번호가 와서 통화를 할 때 자동으로 녹음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이렇게 와요. 전화가 오죠. 그럼 받았죠. 자, 받고요. 자, 얘기하고 있는 거 바로 녹음 버튼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녹음 버튼이 바로 활성화가 돼요. 네. 녹음 버튼이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끊으면 자동으로 녹음도 끝나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다 녹음이 돼요. 근데 상대방은 얘기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료가 됐고요. 얼마 동안 녹음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녹음 버튼의 알림창이 떠요. 녹음을 했다 이런 표시입니다. 녹음을 했다 이런 표시예요. 네. 그래서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같은 방법이죠. 같은 방법으로 모든 통화가 나는 특정인이고 뭐고 내가 전화한 거를 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제 모든 통화 내역을 다 설정하고 싶다. 그럴 때 방법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화 앱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화 앱, 그리고 똑같이 설정으로 점점점 눌러서 설정으로 갑니다. 설정으로 가고요. 네, 또 통화 녹음을 누릅니다. 통화 녹음을 누르고요. 네, 통화 자동 녹음을 선택을 합니다. 통화 자동 녹음을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선택을 하고요. 얘는 모든 전화만 선택을 하면 끝나요. 네, 이건 지울게요. 네, 모든 전화만 선택을 하면 끝나요. 그러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고 나가시면 어떤 전화가 와도 자동으로 녹음이 돼서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는지 나중에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녹음한 통화를 찾아가는 방법 첫 번째, 전화 앱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전화 앱 한번 열어볼게요. 전화 앱, 네, 열어주시고, 네. 자, 네, 점점점, 더보기 메뉴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자, 설정으로 들어갑시다. 혹시 지금 막 입장하신 분들은 왜 지금 폰이 두 개나 띄워져 있나요?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요거는 좀 낮은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낮은 버전 10 버전이고요. 요게, 최근 버전은 아니지만 안드로이드 버전 12 버전입니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설정 누르시고 설정 누르시면 네, 통화 녹음이라는 메뉴로 들어갑니다. 통화 녹음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아하, 네. 여기 보시면 밑에 녹음한 통화 보이시죠? 녹음한 통화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 폰에는 없으니까 이 폰만 해볼게요. 녹음한 통화. 네, 눌러보면 네, 이렇게 최근 순서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은요. 최근 순서로 보이지 않고 여기가 일단 이름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정렬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렬 순서는 최근 통화를 한 게 최근 통화한 거 순으로 녹음된 게 여러분이 찾기가 쉬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고 녹음하셨던 통화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네,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무슨 의미냐? 위로 된 화살표 있죠? 위로 된 화살표의 의미는 네, 오름차순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표시된 화살표는 내림차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녹음한 통화는 어떻게 녹음이 되어 있냐면 주소록에 되어 있는 연락처 이름하고요. 연락처 이름하고 플러스 언더바 통화한 날짜 그리고 시간. 지금 여기가 14땡땡 이렇게 나오죠. 1400, 14. 그럼 이건 오후 2시 0분이라는 얘기고요. 오후 2시 7분이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날짜 4월 5일 오후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킬로바이트 용량까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럼 이걸 이름이 아니라 날짜 순으로 고칠 건데요, 여러분. 자, 날짜 순으로 고칠 건데, 최근 통화한 순서로 여러분이 보시고 싶다면, 오름차 순으로 해야 될까요? 내림차 순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최근 통화한 녹음이 먼저 나오게, 최근 거가 먼저 나오게,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옛날 거가 나오게 하고 싶다. 헷갈려요. 이렇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날짜를 숫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짜를 숫자로 생각하면
최근 날짜가 2023년 4월이죠. 2023년, 2023 04, 2023 03 이런 식으로 날짜가 최근 날짜는 연도가 높잖아요. 높고 옛날 거가 연도가 낮고 월수도 낮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근 거대로 보고 싶으시면은 내림차순으로 해놓으시면 좋아요. 예, 뭐를? 이름이 아니라 날짜로, 날짜. 자, 최근 통화한 거를 하려면, 날짜로, 네, 이렇게 하면, 그죠? 날짜로 설정하시고, 내림차순으로 하시는 게 좋죠. 맞아요, 귀염둥이님. 네, 내림차순으로. 날짜로 하고, 화살표를 또 누르시면은, 요게 내림차순으로. 네. 그러면, 최근 통화한 거가 1407이죠. 얘가 최근, 2시 7분이니까 얘가 최근이죠. 2시니까, 네, 김종심님, 잠깐만요. 확인을 해볼게요. 음, 다른 분들도 확인 좀 해줍시다. 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점점점이 없다. 캡처해서 저한테 보냈어요. 통화 중 녹음만 있다. 자, 잠깐 볼게요. 혹시 김정심님, 이 앱은 전화 앱이 아니고, 다른 뭐, T전화 이런 거 아니세요, 혹시? 귀염둥이님 있어요? T전화는 다르죠. 우리는 무슨 앱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기본 앱. 기본 앱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김정심님은 T전화라고 따로 SKT에서 사용하는 SKT 통신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T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요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요거 아니시죠? 자, 모두 점점점 메뉴 있나요? 귀염둥이님 있다고 해주셨고요. 음, 네, 심연희님도 있고요. 김대감님 계시나요? 자, 확인해 주세요. 김정심님, 요거 그냥 전화 앱의 경우 수업을 하고 있죠. 벨라님도 있어요. 아마 T전화이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해볼게요. T전화. 앱이 모양이요. T전화. 김대감님도 있고요. 네, 요거 아니세요, 요거. 요게 T전화 앱이 요렇게 생겼는데요. 네. 이거랑 기본 앱이랑은 달라요. 이거는 통신사에서 설치한 기본 앱은 아니고 추가로 설치한 앱이실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네, 기본 앱, 기본 전화 앱, T전화 말고요. T전화 말고 어, T전화 앱 말고 그냥 일반 앱. 김정신님 맞나요? 어, 그러신 것 같은데. 그죠? T전화죠. 네, 그래서 그거는 메뉴가 다릅니다. 메뉴가 달라요. 네. 자, 문제 해결했고요. T전화라는 거, T전화 말고요. 그냥 일반 전화 앱이에요. 네, 자, 그다음 패스할게요. 그래서 최근 통화 녹음한 거부터 나오게 하고 싶다면, 자, 다시 진행할게요. 나오게 하고 싶다면, 날짜로 내림차순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제가 이 통화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볼게요. 터치만 하시고, 삼성 뮤직이나 음성 녹음으로 연결을 하시면 돼요. 얘기하고 있는 거 바로 녹음 버튼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녹음 버튼이 바로 활성화가 돼요. 네. 녹음 버튼이 바로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끊으면 자동으로 녹음도 끝나겠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도 다 녹음이 돼요. 근데 상대방은 얘기 안 하니까 지금 여기 보시죠. 네, 그래서 종료. 네,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삭제와 복원을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자, 녹음 파일을 한꺼번에 삭제와 복원을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녹음한 통화 통화 듣기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화 앱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접근하시는 방식이 있냐면, 네, 내 파일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그 앱으로 접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녹음한 게 없어서 안 되겠구나. 잠시만. 자, 이쪽 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함께 해보셔도 돼요. 자, 내 파일 앱도 기본 앱이거든요. 내 파일 앱도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 폴더가 있으시면 삼성에 들어가 보면, 네, 내 파일이라는 앱이 있으실 거예요. 내 파일. 네, 그래서 내 파일로 들어가 보시면, 네, 바로 최근에 추가된 파일이 있고요. 만약에 최근에 추가된 파일이 다른 파일들로 많이 쌓였다, 그러면 얘는 점점점 들어가면서 최근에 추가된 거에 없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네, 어디로 가시면 들으실 수가 있냐면, 네, 요거는, 잠시만요. 여기서 방법 1. 표현을 하고요. 네, 방법 2로 표현을 할게요. 네. 자, 네팔 앱 찾으셨나요, 여러분? 자, 네팔이라는 앱. 요것도 나중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 기본 앱이시거든요. 네. 네팔 앱으로 들어오면, 네. 최근 거에 없어요. 날짜가 지나가면 없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네. 오디오 파일로 들어오셔도 있고요. 만약에 오디오 파일도 여기에 여러 가지 다운로드 한 게 많다. 그러면 오디오 파일 말고요. 오디오 파일 말고, 자, 어디로 가시냐면, 뒤로 한번 올게요. 네. 네. 오디오 파일보다는 내장 메모리에서 찾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내장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저장 공간 128GB 저장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기가바이트는요, 스마트폰을 구입하실 때 어떤 모델을 샀냐에 따라서 그거는 다 다릅니다. 128, 256 또는 512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장 메모리로 들어오시면, 자, 이제 내장 메모리의 폴더가 이름이 이렇게 나올 건데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은 녹음한 적이 없으시면 이 폴더는 없어요. 녹음을 해야지 폴더가 자동으로 생기고 그 안으로 자동 저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는, 이름 순으로 해볼게요. 이름 순으로, 여기는 내림차 순으로 해볼게요. 오름차 순으로 해볼게요. 자, ABC 순서대로 나오게 하려고. 자, 내장 메모리로 오셔서 여기는 이름 순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름 순으로 하시고, 네, 오름차순으로 해볼게요. 오름차순.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이제, 즉, 숫자가 일단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리고 알파벳만 표시를 해줄게요. A에서 Z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A, B, C, D 이렇게 찾아볼게요. A, B, C, D. 자, 여기도 내 파일도 여기도 있어요. 자, 내 파일은 기본 앱으로 다 있습니다. 내장 저장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은 내장 저장 공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도 정렬 순서를, 여기는 정렬, 점점점의 정렬 메뉴가 여기 있죠? 정렬해서 이름의 오름차순, 자, 그대로 됐고, 완료해주고, 여기서 A, B, C, D 이렇게 보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R, 레코딩 해놓고, COR, 레코딩 폴더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엘레멘 OPQR. 여기는 녹음한 적이 없으니까 레코딩 앱이 없죠. 레코딩 폴더가 없죠. 자, 이쪽 폴더에 찾아볼게요. 이쪽 폴더에 쭉 올라가셔가지고 엘레멘 OPQR. 레코딩즈라고 되어 있는 S가 붙어 있네요.
자, 레코딩즈 폴더에, 있고요. 폴더를, 녹음한 적이 있어야지 이 폴더가 생겨요. 이쪽에 녹음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없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코딩 폴더는요, 음성 녹음한 파일도 있고, 전화 녹음한 파일도 여기가 다 보관이 되는데요. 예, 이게 두 가지 경우. 저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죠.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콜의 안에가, 콜 폴더 안에가, 예, 콜 폴더 안에가, 여기가, 전화 녹음한 게 있고요. 전화 녹음한,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보이스, 네, 레코더에는요, 음성 녹음도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나중에. 음성 녹음한 파일이 그 안에가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내 파일을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잘 관리하실 건데, 아무튼 콜로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또 이름에 되어 있죠. 자, 들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녹음이 되고 있고요. 네, 녹음 중지 버튼을 누르시면 녹음이 네, 이렇게 콜. 네, 심연희님 정답. 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도 자주 듣고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 필요가 없어졌을 때는 자, 삭제는 녹음 파일 삭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오는 경로는 좀 생략할게요. 녹음 파일을 찾아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로 전화 앱에서 찾든 내 파일 앱에서 찾든 녹음 파일을 찾은 다음에 네, 꾹 눌러서 꾹 눌렀다가 떼면 체크가 되거든요. 네, 꾹 눌렀다가 떼면 이렇게 체크가 돼요. 요것도 체크를 할게요. 전 두 개 다, 네, 체크를, 하시고, 체크 여러 개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삭제를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래쪽에 모두 삭제라고 나와 있죠. 모두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동 가능하시고요. 복사, 공유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이동 복사 이런 거 우리가 갤러리에서 나중에 연습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의 활용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별거 아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사용하셨다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꼭 끝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삭제를 누르시면은 네, 보세요. 자, 이렇게 휴지통으로 이동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이 앱에는 휴지통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멘트가 없이 그냥 홀라당 바로 지워지면은 복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앱에서는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휴지통으로 이동을 터치를 하신다는 거죠. 네, 휴지통으로 이동을 터치하면 없어졌죠. 그러면 복원은요. 네, 그러면 네, 복원은 점점점 메뉴. 네, 위에 보시면 모든 앱에 점점점은 더보기라는 기능이니까 무조건 눌러보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터치해보면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네, 휴지통 보세요. 있죠? 네, 점점점 눌러서 네, 휴지통이라는 게 있죠. 휴지통으로 가보시면 네, 가보시면 복원할 거를 체크 꾹 눌렀다가 꾹 누르는 역할은요. 하나 선택이고 다중 선택까지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분 손가락 동작이에요. 네, 하나만 복원하고 싶다면 하나만 체크하고 여러 개 다 하고 싶다면 다 선택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체크하고요. 네, 복원을 하시면 돼요. 복원 눌러볼게요. 복원을 하시면 네, 휴지통으로 들어갔던 파일들이 하나가 복원이 되어 있죠. 뒤로 나와보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거 메모 하나 해놓으시면 내장 메모리, 레코딩스, 콜, 네, 콜 안에 이렇게 저장된 경로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자, 보세요. 잠깐만 그대로 계셔 보세요. 만약에 자, 전화 앱으로 들어갔을 때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내 파일 앱에 왔잖아요. 자, 다시, 자, 전화 앱에서, 다시 보세요. 전화 앱에서, 점점점, 네, 설정, 그리고 통화 녹음한 통화 눌렀잖아요. 이게 내 파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금방 보셨던 경로와 여기 경로가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녹음한 파일 버튼이 내 파일로 연동이 돼가지고 거기 안에서 내장 메모리에 레코딩즈 콜 안에가 보관된 내용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하는 방법과 삭제하는 방법은 네, 내 파일 전화 앱에서 하든 네, 내 파일 앱에서 하든 같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저는 지워볼게요. 지우고 비워볼게요. 지우고 휴지통 비워볼게요. 얘도 꾹 눌러서 체크해서 삭제. 휴지통으로 이동. 그러면 여기는 없죠? 없고 휴지통으로 가려면 내 파일 앱이나 또는 녹음 파일들을 찾아서 들어왔어. 자, 점점점 눌러서 휴지통으로 가시면 휴지통에서 네, 점점점 눌러서 비우기 해버리면 돼요. 비우기. 자, 휴지통 비우기. 여기서 휴지통 비우기는요. 점점점 눌러서 휴지통으로 와서 다시 점점점 누르시면 네, 다시 해볼게요. 자, 녹음한 파일이 있는 콜 폴더로 찾아옵니다. 녹음한 통화로 가는 것도 똑같아요. 점점점 눌러서 휴지통을 누르시고요. 네, 아마 안드로이드 10 버전은 바로 비우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휴지통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점점점 네, 상위 버전은요. 점점점 눌러서 네, 점점점 눌러가지고 네, 비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비우기 나오죠? 휴지통 비우기. 네, 비우기 누르고 다시 한번 네, 휴지통 비우기. 자, 휴지통 비우기가 빨갛게 보이시죠? 빨갛게. 네. 경고를 하는 겁니다. 휴지통을 비우면 복원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휴지통 비우기를 해버리면 복원이 된다, 복원할 수 있다, 1번. 휴지통을 비워버리면 2번, 복원을 못한다, 2번. 뭐라고요? 여기 지금 힌트가 나와 있죠? 완전히 삭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귀염둥이님 정답. 복원이 안 됩니다. 전문 복원업체에 비용 지불하시고 복원을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휴지통으로 이동을 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30일 보관. 잠깐만요. 지금 12 버전은 우리가 전 시간에 연락처 앱 경우 10 이하 버전과 11 이상 버전의 보관일이 달랐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30일만 보관하고 다 없어지거든요. 30일 후에는. 자, 요거는 내 파일 잠시만 녹음 파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녹음한 게 없어서 녹음한 게 없는데 잠시만요. 전화 앱으로 가서 설정으로 가서 녹음해서 녹음한 파일이 없어서 네, 안 되겠네요, 여러분. 이쪽에서는. 자, 혹시 심연희님, 이쪽 10 버전에서 녹음한 파일 보관하는 거, 휴지통에 보관하는 일수 혹시 보셨어요? 여기 녹음한 게 없어가지고, 바로 일로 나오거든요. 여기 레코딩이 없어, 이쪽 폴더에는. 자, 그러면 그거는요, 나중에 음성 녹음을 하고, 음성 녹음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녹음한 파일을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까 녹음 설정을 모든 전화를 녹음하도록 설정을 해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취향대로 녹음 설정을 한번 해봅시다. 녹음할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녹음 기능을 안 쓰셔도 되고요. 나는 특정 사람과는 업무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 드신 분은 그 특정 번호만 저장하게 해놓으시고요. 아니야, 나는 모든 통화를 맨날 얘기했던 걸 잊어먹어. 그러면은 그거를 보관해 두셔도
들어보셨다가 나중에 일기처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여러분. 일기처럼 들어보는 역할로. 옛날에 이 내용을 했었네. 이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저장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면 녹음 파일만 컴퓨터로 옮겨 놓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날짜별로 정렬이 되니까 그거 녹음한 폴더를 하나 로컬 디스크 D나 로컬 디스크 C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녹음한 파일들만 옮기시면 되겠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스마트폰 자료관리라는 수업에서 한번 해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자료나 다른 자료를 컴퓨터로 옮기거나 그거 하는 방법. 그때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자, 설정을 여러분 취향대로 한번 바꿉시다. 자, 저는 어차피 이쪽 폰은요, 개통이 안 돼서 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능을 해제를 할 거고요. 녹음 기능을 해제를 할 거고요. 이쪽 폰도 나중에 제가 이제 제 지인의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냥 녹음하는 설정을 빼고 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도 녹음하거든요, 여러분. 자, 녹음할 번호만 따로 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녹음 기능 설정 해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쓰실 분들은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 우리 김정심님 그냥 일반 전화 앱 좀 찾아보세요. 일반 그냥 전화 앱. 자, 그냥 전화 앱은요, 이렇게 화면을 위로 앱스로 올렸을 때 가장 첫 번째 있는 전화 앱일 거예요. 네,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전화 앱. 네, 찾아서 열어보시고, 네, 점점점 더보기, 그리고 설정 들어가시고요. 네, 통화 녹음으로 갑니다. 통화 녹음에서, 네, 자동 통화 녹음을 그냥 비활성화 시켜버리시면 돼요. 네. 그리고 통화 녹음을 안 할 거니까 알림 표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위에가 녹음했다는 녹음기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게 여기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안 받겠다라고, 어차피 녹음할 게 아니면, 통화 중에 녹음을 할 수도 있잖아요. 통화 중에 갑자기 이게 녹음 버튼을 눌러서 그때도 저장했다는 표시가 여기가 위에가 뜨거든요. 그거를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알림창에 받고 싶으신 분은 얘를 활성화하고요. 알림창에 표시가 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거를 비활성으로 꺼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녹음한 통화 듣기 그리고 삭제 복원까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